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주죠. 그리고 원전은요, 잘 들으세요. 2차 전지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2차 전지보다요, 전기차 시대가 오는 것과 무조건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최근에 제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죠? 사실 뭐 최근도 그렇지만 2023년 들어서 최고의 강세를 보이는 종목을 꼽아라 그러면 에코프로겠죠. 이건 2차 전지 소재주입니다. 2차 전지가 뭐예요?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죠. 전기차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봐야 될 게 있어요. 전기차가 앞으로 많이 보급이 되고 전기차 시대가 오게 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기차 시대가 오는 것에 대한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건 친환경 때문이에요. 결과적으로 탄소 배출을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조금 오글되긴 하지만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죠. 자, 근데 전기차가 늘면 늘수록 내연기관이 줄어들게 됩니다. 내연기관 자동차가. 이러면서 발생되는 건 탄소 배출이 줄어든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전기차로 바꾼다고 탄소 배출이 줄어들긴 할 겁니다. 내연기관보다 화력발전, 즉 화석연료를 때워서 나오는 탄소 배출이 더 적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효율이 내연기관에서의 그 화석연료를 떼는 것보다 화력발전에서 화석연료를 때우는 게 효율적으로는 조금 더 좋을 겁니다. 근데 실제 내연기관 자동차도 그렇죠. 자동차가 고급차로 가면 갈수록 람보르기니, 페라리 있던 거 말고요. 고급차로 가면 갈수록 더 커지고 무거워집니다. 그러면서 연비가 안 좋아지죠. 근데 지금은 전기차 시대를 준비하면서 처음 출시가 되는 건 경차급의 전기차가 출시가 됐고요. 그리고 나서 점점 더 커집니다. 자, 보세요. 최근에 아이오닉 5가 나왔죠. 그리고 아이오닉 9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지금 있고 EV6가 나온 이후에 EV9은 이미 공개가 됐어요. 그렇다는 건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오더라도 내연기관의 발전 방향하고 비슷해진다는 겁니다. 차가 점점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물론 차가 더 크니까 배터리도 더 대용량이 들어가고 효율도 점점 더 좋아지겠지만 그것보다도 전비는 안 좋아집니다. 전비. 차가 크면 클수록 연비가 떨어지잖아요. 전기차도 마찬가지예요. 차가 크면 클수록 전비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요. 원자력 쪽에, 즉 전기 생산 쪽에 대한 새로운 모멘텀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탄소 배출을 낮추기 위한 최대의 조건은 불을 안 떼면 됩니다. 지금 효율적으로 불을 안 떼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 중에 가장 싼 것, 가장 효율적인 발전 방식은 원자력 발전이에요. 물론 친환경 에너지가 태양광도 있고요. 풍력도 있어요. 근데 이쪽은 비싸죠. 그래서 아직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상용화가 안 됐습니다. 근데 원자력 발전은 30년, 40년째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원전에 대해서 한 10년 정도 암흑기를 거쳤느냐. 2011년에 일본 지진을 겪으면서요. 원자력에 대한 조금 좀 너무 위험하다. 문제가 크게 생길 수 있겠다. 이런 시각들이 조금 많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가동률은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보세요. 한국의 자료지만 내용을 보시면 2011년을 기점으로 원자력 발전소는 계속해서 하향 곡선을 만들어 갑니다. 근데 18년도를 기점으로요. 다시 반등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위험이라는 부분을 잡았습니다. 그게 SMR 방식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SMR 방식이라고 해도 계속해서 위험할 수 있는데 그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신기술이니까. 자, 근데 요 방식은요. 실제 새로 나온 기술이 아니라 핵잠수함이나 핵항모에 사용되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뭐 테스트를 하거나 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상용화가 돼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스토리는 만들어졌죠? 자, 보세요.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온다. 전기차 시대가 오는 이유는 탄소 배출을 낮추기 위해서다. 근데 전기차 시대가 발전하면 할수록 차는 더 커지고 고급차 이용에 대한 이런 니즈나 수요는 늘어날 텐데 이러면 이럴수록 전비가 떨어지게 되고 그 전비는요. 지금 기준에서 아이오닉 5를 예로 들어볼게요. 아이오닉 5를 한번 완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반 가정집에서 한 달 동안 사용한 전기를 소모하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전기차로 바뀌면 바뀔수록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그리고 새롭게 무언가를 만들어 놓은 이 부분이 효율이 그렇게 좋지 않게 나오게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생산 쪽에 대한 모멘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번에 모멘텀이 발생을 했습니다. 실제 뭐 전기차 시대가 오니까 생산 쪽에 신경 쓰자 이런 내용이 나온 건 아니지만 정부에서 드디어 원전에 대한 공급을 늘리기로 결정을 했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큰 폭으로 강세를 보인 겁니다. 그게 화요일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봐야 될 게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언제 주식을 매수해야 되느냐? 당연히 신고가입니다. 신고가가 아닌 주식은 시장의 선택을 아직 받지 못한 겁니다. 주식은 최고의 효율, 즉 자금 효율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서 보유기간을 최대한으로 낮추는 게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직 신고가 구간을 달성하지 못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아직 시장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게 됩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원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원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스토리가 탄탄하게 갖춰져 있고 지금은 신고가 구간을 달성하면서 단기적인 공략을 하는 게 아니라요.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구간입니다. 그 안전마진의 끝은 신고가를 달성하기까지예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대형주들은요. 고가 구간을 돌파하거나 아니면 돌파하기 직전에 가면 100%의 확률로 매물을 받아 먹게 됩니다. 이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자, 그렇다는 건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는 이 과정에서 눌림목을 공략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갖춰져 있는 스토리는 사실 그냥 무조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내 예상이 그런데요. 이래서가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그 안전마진을 확보하기까지의 매매 전략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잘 들으세요. 이 매매 전략은 단기 보유 전략이어야 돼요. 그 단기는 약간 변칙 적용을 해서 총 물량이 들어갔을 때 단기적으로 보유하면서 신고가 구간의 시세를 먹는 것까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는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제가 준비한 선물을 모든 분들이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3년 하반기에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대시세 종목은 단타를 하기 어렵다거나 그리고 실제로 단타로는 큰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장기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어중간한 종목을 사고 팔고 해봐야 손절폭만 지속적으로 쌓이고요. 큰 돈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실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그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그 한 종목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였죠.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대시세 종목에는 공통점이 3가지가 존재합니다. 세력들이 5년 이상 꾸준하게 매집을 진행하는 부분이 나와야 되고요. 상승을 시작했을 때 2개월간 상승 구간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2개월이라고 정확하게 발생이 안 될 수는 있지만 실제 시세가 시작한 이후에는요. 2개월, 아무리 길어도 4개월을 넘기면 시세가 유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였죠. 자, 에코프로가 8배가 상승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2달 반이 걸렸습니다. 여기에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에코프로도 확실한 모멘텀과 상승 재료가 있었는데 친환경 그리고 친환경으로 가기 위한 도구라고 볼 수 있는 전기차입니다. 에코프로에서 만드는 양극재, 이 배터리 소재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가 됩니다. 당연히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일 수밖에 없겠죠. 이 모든 부분이 다 수렴했을 때 에코프로처럼 2개월 만에 상승세가 8배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 조건들을 모두 수렴한 상태에서 2월 7일 날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 에코프로 17만원 이하에서 매수가 들어갔고요. 목표가는 50만원 이상에서부터 자율적으로 매도 구간을 잡아드린 거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 이상이라는 기준은요. 52주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세의 폭이나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2023년 하반기에는 이 섹터 내에서 어디에서 대시세 종목이 발생을 할까요? 한 가지 키워드가 필요한데 연관성입니다. 연관성이라는 건 올해 강세를 보였던 종목과 연관돼 있어야 돼요. 그 연관돼 있는 건 대시세 종목이었던 에코프로 2차 전지죠. 여기서 친환경이라는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종목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엔 52주 신고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아직 삼성전자의 실적 회복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은 아직 조금 멀죠. 자, 그래서 최근에 이런 내용들의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21년도부터
시세가 한번 발생을 했는데 이 구간은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으로 보셔야 되고 지금은요. 눌림목 형성 과정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다가 에코프로 시세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연관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2023년 하반기에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시세 종목을 공략할 때가 됐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처럼 2023년 하반기 대시세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종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한테 공유를 해 드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준비해온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대시세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모든 분들이 2023년 하반기에 대시세 종목을 같이 공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대시세 종목 말고도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 중에 대시세 종목을 분류하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 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 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 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다시 두산 에너빌리티로 돌아와서 보면요,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시세가 시작하는 모든 그 시작점은 신고가 구간이라는 겁니다. 신고가를 달성해야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할 수 있어요. 사실 뭐 저가부터 상승해도 큰 폭으로 상승하겠죠. 근데 뭐 확실한 자리다 이런 게 아닙니다. 신고가라는 건 일단 시장의 선택을 받은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밑에 거래 때문입니다. 그 거래는 뭐 단순히 뭐 어디를 돌파할 때 거래가 터졌으니까 여기서부터 공략하자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런 내용이 아니라 주가가 돌파하면서 거래가 터지는 건 직전에 물려있던 이런 악성 매물들을 소화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거치는 과정에서는 거래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거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신고가를 공략한다는 건 뭐 가격이 올라서 이런 게 아니라 시장에서 들어온 돈을 믿는 거예요. 돈. 시장에서 들어온 이 돈을 믿는 것 말고는 주식시장에서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건 단 한 가지예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 관련주입니다. 원전은 친환경 에너지원 중에 가장 효율이 높다. 물론 친환경 에너지 중에 태양광과 풍력이 있기는 하지만 이건 효율이 너무 별로입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요. 대체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런 비싼 전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겠죠. 물론 엄청나게 위험하다, 위험 통제가 안 된다 이러면 원전을 사용하지 못하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가야 되는 전기 생산 모멘텀이 주가에 적용되는 시점이 곧 오게 됩니다. 왜? 에코프로가 시세를 내고 있으니까. 우리 생각보다 2차 전지, 즉 전기차 시대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급률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건 전기 생산 쪽의 모멘텀을 공략하기 위해서 안전마진을 확보해야 되는 구간이 지금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가격과 그리고 최종 물량이 들어간 이후에 단기 보유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 이 단기 보유 전략은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심리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심리를 지키지 못한다면요, 수익을 한두 번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꾸준한 수익은 절대 불가능해요. 한두 번의 요행으로 수익을 보는 거고 운이 따라줬을 때만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계좌 자체가 우상향할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완성하면서 매매 심리가 확립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해 왔습니다. 자, 이 내용을 그냥 모든 분들이 다운받아 갈 수 있게 제가 그냥 링크를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만든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 여기 보세요. 19페이지까지 있죠. 만든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분들한테만 제가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주 중에 대장입니다. 그리고 어떤 시세가 발생할 때 반드시 대형주의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주 중에서 초대형주입니다. 원전주 내에서는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신고가를 달성해야 되지만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방향이, 즉 스토리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신고가 구간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금부터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안전마진을 확보해가는 게 필요합니다.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되니까 문자 보내세요.